이강인의 수비력이 향상됐구나. 먼저 그런 커버 범위나 수비 기여도나 이런 게 앞선 시즌들에 비해서 되게 좋아졌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월드컵은 3경기를 좀 멀리 본다면 다양한 스타일에 있는 선수? 작은 육각형보다는 조금 뾰족함이 있는 사람이 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월드컵의 특성상. 그래서 벤투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결국 보세요. 연말 시상식. 이경규 바로 8, 9, 10, 11월에 잘하는 사람이 12월에 간단 말이야. 근데 월드컵은 더 심해. 왜냐면 심하지. 그거는 가서 뛰는 거기 때문에. 폼 미친 선수는 못 막아. 네. 그 벤투 감독이 요 위치에서 요 선수의 요걸 원해. 요거에 맞는 선수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가야 되는데 왜 얘가 뽑혔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렇지. 들어요. 우리 생각이랑 감독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랑 좀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안주를 좀 바꿔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뭐 막대기를 두고 드세요? 이거 약간 햄 샀죠? 스틱 같아, 스틱. 네. 편해. 맛있다. 형 하나 다 먹었어. 이게 나랑 딱 맞는다. 자, 이게 잭 링크스 육포인데 3개가 있습니다. 미국 미제. 아 미제야? 미제야. 아그 써있는 다 영어네. 네. 근데 뉴질랜드 청정으로 썼대. 그래서 미제인데 뉴질랜드 청정. 근데 또 뉴질랜드 청정호가 좋으니까 요거 형태 있고 일반 육포 형태 있는데 요게 데리야키. 요거 지금 두 분이 드시고 있는 게 요게 그 바 형태로 된 거거든요. 비프 스테이크. 네. 근데 요게 좀 부드러워. 먹어봐. 나도 이거 스테이크 같아. 약간 햄 같은 느낌? 근데 오리지널도 맛있는데? 네. 이것도 맛있어요. 향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쭈구리땀 할 때 요런 거 먹기 딱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육포가 한 번 먹잖아요? 계속 먹어요. 그래. 진짜. 맛있다. 여럿이서 모여서 맥주 마시거나 술 마실 때는 육포 좋지? 괜찮은 것 같아. 나 같은 유형은 이런 거 사면, 큰 거 사면 영화 보다가 다 먹고 나도 모르게 다 먹고 그런 거. 앉은 자리에 맛있는 거는 또 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맥주 도둑이에요. 맞아. 진짜. 이게 약간 짭조름하거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맥주도 계속 먹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 아 데리야끼도 맛있는데? 요것도 단짠단짠이야. 요게 향이 좋은 편이고. 네. 캠핑할 때 이게 딱이다. 요거 딱 좋고. 아 영주 형은 또 이제 한 캠핑 캔에, 많이 가시니까. 맥주 한 캔에 이거 딱이야. 이게 따로따로 포장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육포를 씹으면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해봅시다. 마요르카 다녀왔잖아요. 네. 마요르카에서 그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마요르카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나요? 저 보고 다 쿠보러 가던데요. 아, 진짜? 진짜야. 진짜? 내가 쿠보 소리를 한 9번 들었어요. 아니 근데 나는 해외에서도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네. 다른 거보다 덕이는 일본인으로 본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노노노 꼬레아 이렇게 얘기했죠.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뭐 합본 이러냐? 그냥 왠지 예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마요르카 이적한 다음에 이강인 선수 이번에 잘한 거 이 전까지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돼?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그런 느낌. 그 전에 방황이 많았잖아요. 어. 근데 이제는 좀 올 시즌은 진짜 집중해서 가야지만 이제 좀 나이도 이제 20살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21살 되는 과정이고. 01년생이니까 저보다 11살 어리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20살. 네. 뭐 21살, 21살, 2살 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직전까지는 사실 뭔가 이뤄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그런 자기에 맞는 성향에 맞는 어떤 것들을 좀 찾고 단점도 발견을 하고 장점도 발견을 하면서 극대화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만났네요 이강인을. 어디서? 게토레이 행사장에서 예, 제가 뭐 진행을 해야 돼서 가서 만났는데 조금 옛날보다는 형 보고 뭐래요? 안녕하세요. 하이. 저를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자세히 설명은 안 했습니다. 제 입니다. 네, 축구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 보면 뭐 한국 중계 내가 라리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덕현이는 알겠지. 알지 얘는.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래도 모를 수도 있어. 아니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한테 한번 카톡 했었어. 그 테스트- 발렌시아 있을 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쌤, 우리 팀 경기 무료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중계. 그래서 발렌시아 무료다. 얘기했더니 그때 저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쌤이 중계할 때 내가 공격 포인트 잘 쌓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스포티비에 전화 좀 해라. 그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네,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 이강인 선수 지나가다 몇 번 본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프리시즌은. 그리고 뭐 약간 뭐예요 요즘에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뭐 행사도 하고 본인 운동도 하고 뭐 같이 뭐 누나도 유명인 됐어요. 네, 누나가 그렇지, 맞아.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지. 이제 찍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골대녀. 가족끼리 같이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도 하고 해서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좀 조급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즌 약간 부침도 있었고 그치. 최근에 좀 뭐 되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고 하고 그냥 느낌은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느낌 그냥 그 감이 너무 막 조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여유가 되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았는데 아니다 다를까 가자마자 잘 적응을 해서 경기 뛰는 거 봐도 그렇고 뭐 이제 제일 최근 경기를 제가 어쨌든 중계를 했잖아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여유도 많이 생겼고 환희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한 것처럼 여유도 많이 생겼고 그게 제일 그리고- 중요한데, 사실. 그리고 경기력이 좋아. 어. 경기력이 좋아요 진짜. 아기레 감독이랑 잘 맞나?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이강인을 지도했었던 감독 중에 지금 제일 활용법을 잘 아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종용 이후에. 아 그렇지. 네. 형은 이러다가 소 한 마리 드시겠는데요? 형이 얘기하실 차례요. 프리시즌에 뛰는 거 보면서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긴 들었어요. 아마 이강인의 창의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후반전에 주로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에 대한 그 마요르카의 기대감이 컸고 그 이강인을 영입했기 때문에 전반기는 이강인을 잘 활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전 골 넣고 그치. 도움도 2개 하면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강등 위험이 되니까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되고 아기레 감독이 왔단 말이야. 맞아. 근데 아기레 감독은 일단 잔류를 시켜야 되니 사실상 백파이브 가동한 거지. 그리고 이제 무리키가 임대 영입됐으니까 그때는 지금 네. 완전 영입했지만 무리키 전방에 두고 무리키를 향해 싸라를 한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니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올 시즌 앞두고 나서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 결국은 이강인을 쓰게 써야 된다. 안 쓸 수는 없다. 이 팀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이강인만한 무기가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분명히 쓸 것이다. 그런데 아기레 감독이 수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비부터 생각하겠지. 올 시즌 목표도 잔류니까. 그러면 이강인을 선발로 쓰는 것보다는 교체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발로 쓴다면은 중앙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끔 요구하지 않을까. 살바 세비야가 떠났어요. 네 맞아요. 그나마 미드필더 라인에서 창의적으로 공수 연결할 수 있는 선수는 살바 세비야야. 근데 지난 시즌도 나이 때문에 주로 교체 출전을 하다 보니까 올 시즌에 이제 결국 떠나게 됐는데, 그럼 이강인만큼 중앙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없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1라운드 경기를 봤는데 빌바오전 역시나 미친 듯이 수비하더라고. 빌바오가 그냥 이냐키 윌리엄스 진짜 답답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빌바오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발베르데 감독이 완전 팀을 또 바꿔놨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버텨내고 그 경기에서 놀란 게 이강인의 수비력이 향상됐구나. 먼저 그런 커버 범위나 수비 기여도나 이런 게 앞선 시즌들에 비해서 되게 좋아졌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무리키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됐을 때 이강인이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얼마나 좋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좋아졌어. 괜찮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든 무리키를 향해 쌀아야, 그럼 무리키가 헤더로 떨궈줄 때 이강인이 돌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움직임도 좋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강인의 킥 능력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그렇지. 없으니까. 뭐 온더볼 상황에서 워낙 좋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거 아기레 감독이 이거는 쓸 수밖에 없다. 공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게 축구인데. 그럼 이강인은 요번에 올해 괜찮아. 뭐 지금 당장 이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강인은 쭉 스페인 문화권이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의 선수 아니야. 요 안에서 계속 좀 스텝을 밟아가는 걸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네. 이강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마요르카가 잔류하는데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까지 뭔가 보여줘야 돼요. 만약의 경우 올 시즌에 이강인은 잘하는데 마요르카가 강등당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것도 좀 문제고. 골 때리지. 그렇지. 자, 이강인은 잘하는데 마요르카가 잔류를 했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강인에 대한 시선은 한 시즌이야. 발렌시아에서의 시즌은 그냥 유망주의 시즌이고, 그렇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타작도 안 됐다고 봐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은 올 시즌 지금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마요르카가 잔류하는데 좋은 활약을 펼친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보면
프로 선수로서 보여준 시즌은 올 시즌밖에 없게 되는 기간으로 봤을 때 한 시즌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두 시즌 정도는 마요르카가 잔류하는데 또는 마요르카가 순위가 상승하는데 기여를 하면서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스텝업이 되는 거지. 조금 더 좋은 구단으로 가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의 경우 타리그로 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건 내가 생각하기엔 마요르카 강등당했을 때야. 그랬을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라든가 아니면은 네덜란드 리그라든가 네덜란드 링크 있었으니까. 있었지. 이런 쪽을 프랑스 리그도 있었고. 찍을 거야 아마. 찔러볼 거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자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스페인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있잖아. 그래서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전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선수들이라면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제안이라서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스페인 라리가에 남아있는 게 라리가 제일 좋지 좋으니까. 그게 않을까. 가장 좋아. 그렇지. 네,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괜찮은 팀, 조금 더 큰 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요르카 다음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 뭐 챔피언스리그가 아니라도 유로파 거기를 노릴 수 근처. 있는 팀, 뭐 비아레알, 소시에다드, 베티스 이런 팀들 노리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쪽으로 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페티스도 사실 링크 있었거든요. 그지. 그때 베티스 이제 괜찮지. 뭐 이제 카날레스 어쩌고 얘기 나오면서 네. 그리고 지금 카날레스가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이강인을 펠레그리니가 뭐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펠레그리니가 데리고 가면 잘 쓰겠지. 저는 굉장히 잘 쓸 것 그래서 같아요. 베티스를 이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 음. 왜냐면 뭐 펠레그리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 리켈메를 이용한 적이 그렇지. 있으니까 물론 그걸로는 상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변화를 주기도 바꿨죠. 했지만 비아레알에서. 그리고 그게 또 되게 옛날이기도 하고 아주 엄청 옛날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전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맨시티도 이끌고 레아이도 거쳐가고 정말 많은 팀을 이끌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초반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는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좋고 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부담을 내려놓은 어떤 그런 심리 상태인 것 때문일까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발전된 걸까?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 어렸을 때 부침, 그러니까 쭉 잘 나가면 좋지만 어렸을 때 그 손흥민도 함부르크 시절에 주전 밀렸을 그렇지. 때 뭐 그때 프리날두였는데 프리날두. 프리시즌. 그리고 거기서 현지에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못한다. 뭐 얘는 이렇게 빠르기만 하다. 뭐 이런 느낌도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원툴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강인도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국내 언론이든 해외 언론이든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딱 올해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제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제는 언론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때도 지났고 팀에 딱 들어가서 어쨌든 감독이 안 쓰진 않을 거니까 지금 올 시즌은. 그래서 본인만 준비되면 됐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그게 초반에 일단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직 2경기예요. 그래 되게 초반부긴 해. 네. 그래서 이제 3라운드가 되고 뭐 4라운드가 되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가 오고 근데 그 시기까지 유강인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같은 폼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올 시즌 마요르카 에이스는 저는 반박할 수 없게 이강인이 공격 될수 있다고 쪽에서는 봐요. 지금까지는 이강인이야. 외국 지역지 이런데 기사 같은 거 보면 밑에 그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 달고 이런 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 피력하는 그런 건데 우리는 많이 없어졌잖아 그런 우리는 거. 많이 댓글 많이 없애는 없어졌지. 추세지. 이제. 우리 이제 포털에서 아예 그 스포 태그를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 반응이 좀 궁금해서 왜냐면 그럼 중계 때 할 말이 또 있거든. 그치. 댓글 꽤 달렸어요. 어떤 그 빌바오전에 대한 그런 느낌, 뭐 인터뷰랑 이런 게 실려 있는 거였는데 이강인 요런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요르카가 어쨌든 0대0으로 비긴 거에 대해서는 팬들이 만족을 하는데 경기력적으로는 좀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댓글을 하나 딱 본 게 기억이 나요. 대부분의 반응이 괜찮다였는데 지금 팀에서 핵심적으로 무조건 선발 써야 되는 5명 거기에 이강인 들어갑니다. 지금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 왜냐면은 빌바오전에서 헤더 슈팅 그거 거의 골과 유사했고. 맞아. 그리고 베티스전도 골대 맞췄잖아. 골대 맞은 거. 맞췄잖아. 나 그거 골인 줄 알았어. 나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뭐 2경기에서 무리키가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이강인 도움으로 네. 골과 유사한 장면은 무리키보다 이강인이 더 많이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지속적으로 좀 그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현대 축구가 추구하는 미드필더가 약간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술과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들이 많이 좀 그 상쇄돼서 덜 보인다라고 볼 수 있나? 그 스타일이 사실 뭐 하루 아침에 빡빡빡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이강인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 조금씩 수비적으로도 조금 더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도 인정을 해요.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강인을 가장 잘 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는데 그 이야기도 인정을 하지만 이강인이 아기레 감독이 요구에 맞춰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 거기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쪽으로 잘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클래식한 플레이메이커의 전형의 모습. 그래서 만약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강인 선수가 막 활약할 그랬죠. 수 있었다면 완전 좋았겠지. 오히려 엄청나게 팀의 중심으로서 움직였을 것이다. 대스타 됐겠지. 그때 뭐 4-2-3-1로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그지. 넘버 10 유형을 항상 박는 게 유행을 했으니까. 아이마르 마냥. 아이마르 내가 아이마르 진짜 좋아했는데. 그 아까 전에 니켈메 얘기한 것도 4-3-1-2에서 1에 박아놨던 거고. 난 자우밍냐 좋아했어. 아우 자오밍냐. 데포르티보. 쩔지. 어렸을 때 자우밍냐도 사포를 있고. 봐버렸어. 그러니까 이강인이 그 시대에서 뭐 뛰었다면 다 이강인을 보좌하면서 이강인의 패스에 의해서 이강인이 어떻게 해서 경기를 풀고 이러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속도전, 기동력, 체력 그렇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맞아. 전환의 속도에 의해서 결국은 공수의 능력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시즌에 봤을 때 더 좀 좋아졌다. 좋아졌다니까. 아니 그 수치상으로 스피드도 올라왔고 그리고 몸도 조금 더 커진 게 보이고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 경기 자체의 재미는 떨어질 수밖에 재밌지는 없어요. 않아요. 솔직히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결국은 수비적인 전술, 롱패스에 의한 공격 전개야. 그래. 근데 거기서 내가 느끼는 건 약간 이강인의 플레이가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아. 마요르카 팬들에게. 몸이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좋고 이제 올라올 때가 됐지. 나이대가 이제 그치. 근육도 많이 붙을 나이고 맞아. 그러니까 뭐 빨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말 순전히 달리기 능력이 빨라졌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런 건 잘 안 변해. 그건 거의 안 변하다고 생각하는데 근육이 붙으면서 힘이 좋아지면 그 속도가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치고 나가는 거니까 맞아. 바닥을. 그 포인트인 것 같아. 네, 바닥을 치고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운동 뭐 생략을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헬창이잖아. 그 자세만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요새 운동 계속 하나요? 요즘 좀 쉬었어요. 아, 그래요? 네. 두부. 두 분에. 두부야. 그래서 달리기가 빨라진 게 아니라 근육이 붙으면서 추진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이렇게 마요르카에서 쭉 괜찮아. 그러면 월드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모른다고 봐요. 왜냐면 모른다. 왜냐면 안 써본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풀에 없으면 풀에 당연히 있는 선수긴 해. 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되고 또 월드컵은 그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과 상대해본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피지컬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유럽에서 살거나 뛰어본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고, 근데 그리고 안타깝게도 월드컵 직전에는 정말 안 다치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다치는 경우도 나오지. 2명 내지 3명을 맞아. 항상 다쳐서 못 가요. 낙마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23명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2명, 3명이 못 간다 치면 엔트리가 늘었잖아요. 그럼 6명 정도의 쿼터가 빌 확률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러시아 때도 김민재가 다쳤잖아요. 맞아. 지금 23명 안에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부상자 또는 뭐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진 선수 그리고 플러스 엔트리 3명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이기 그렇지.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물론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우리 에이스가 있긴 하지만 양발을 다 잘 쓰는. 근데 사실 이강인만큼 볼이 멈춘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자원도 많지 않지. 힘들거든.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이제 올림픽 대표팀 처음 그 이제 한참 발탁하고 이제 명단 꾸릴 때 감독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박범슨? 데드볼. 데드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최종 예선할 때는 정말 최정예, 지금 컨디션 좋은, 지금 저 팀을 조져버릴 수 있는 선수를 데려가지만 월드컵은 3경기를 좀 멀리 본다면 다양한 스타일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지. 이게 툴이 하나더라도,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툴이 원툴이라는 게 아니라 월드컵에서의 툴, 그 나이대와 그 어쨌든 주전으로 지금 뛸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치. 장점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데려갈 만하다고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보다 얘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러면 하나 데려가는 것도 그러니까 괜찮지. 러시아 때 생각하면 문선민 데려갔어요. 월드컵은 그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작은 육각형보다는 뾰족한 조금 하나가 뾰족함이 있는 사람이 그래.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월드컵의 특성상. 그래서 벤투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죠. 얘를 조금
뭐 9월 평가전 때 설사 이강인이 소집되지 않더라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최종 명단엔 들어갈 가능성도 근데 있다. 우리 옛날 보면 갑자기 누가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맞아. 많아요. 있었지, 왜 있어. 들어갔지? 막 이런 식으로. 아, 왜냐면 사실 러시아 때 이승우 있었잖아요. 맞아. 그때 이승우가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잘 없었지. 많진 않았죠. 많이 없었지. 네. 근데 어쨌든 이승우도 그 박스 안에서의 한방, 그리고 또 감독님 얘기하게 되는데, 감독님도 그냥 저랑 이제 사적으로 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승우는 박스 안에서 한 방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될지 말지 좀 고민한다.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보는 시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신태용 감독은 이승우랑 잘 맞잖아. 네. 근데 이제 벤투는 좀 더 딱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난이도는 더 어렵죠. 김학범 감독이나 신태용 감독보다는 이강인 들어갈 확률이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월드컵 앞두고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월드컵이 되게 특이한 게 뭐 순번이 있는 건 아니지만 23번째로 들어간 선수도 있고 뭐 있지. 26번째 들어간 선수 그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차 타는 막 그런. 오히려 그런 선수를 쓸 맞아. 수도 있어요. 순번이랑 쓰임새랑은 네. 난 별개라고 봐. 왜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12번부터 20번의 선수는 그냥 이 선수가 다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쓰는 백업이야. 근데 23, 4, 5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는 있어. 아, 이런 선수들을 무기가 뽑는단 말이에요. 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 교체 카드를 쓰이고. 백업으로 들어간 선수보다는 되게 특별한 선수를 넣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죠? 가기만 한다면 뛸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예, 우리 한 방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다른 팀 한번 보세요. 월드컵 역사 보면 뜬금없이 들어간 선수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어떤 스타 되는 타이밍에. 경우도 있어. 예. 스킬라치 90 이탈리아 월드 지금 그 스킬라치요? 아니야. 저희가 85년생, 90년생이라서. 아 알았어요. 너가 얘기하는 스킬라치는 그 세비야에서 아스날 왔던 그 스킬라치 얘기하는 거지. 그 스킬라치 말고 공격수 공격수 스킬라치. 로시도 원래 이제 파울로 로시인데 우리는 이제 주세페 로시가 먼저 떠오르잖아. 근데 옛날 아, 그 월드컵 득점왕 파울로 그 파울로 로시가 사실 원조 파울로 로시니까. 형은 뮬러, 게르트 뮬러죠, 형은. 게르트 게르트 밀러 밀러. 토마스 밀러 형 게르트. 아, 왜 젊은 척해요? 게르트 뮬러잖아. 토마스 밀러야. 엄청 많이 이거 이제 계속 드시는데. 아니면은 그 협회 그 뮬러 아니에요? 아, 뮬러 그 위원장? 뮬러 개 많아. 뮬러 많아. 근데 아까 환희 형이 얘기했었던 거는 변수에 의한 어떤 차출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의 폼이 뭐 예를 들어 여기야 치면 그 포지션에 있는 그러니까 공미 계열의 선수들의 지금 폼이 좀 들쭉날쭉하죠. 최근에 평가전들에서 쭉 좋았던 게 아니니까 거기서 얘기를 할 만한 선수들이 뭐 권창훈도 있었고 또 누가 있을까? 이재성은 지금 최근에 또 그 경기를 못 뛴 게 있었으니까 평가전에서는 네. 부상 때문에. 뭐죠, 나상호 같은 선수들이. 나상호랑 이강인은 완벽하게 동포지연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잖아. 완전히 다르죠. 그치? 거기 이제 윙 플레이어로 봐야 되니까. 왼쪽 윙으로 봐야 되니까 손흥민 백업이나 그치. 아니면 왼쪽 채워주는 역할 어. 정도로 봐야 되는. 근데 거고. 이제 막 자꾸 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나상호 선수 얘기를 한 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동포지션의 권창훈이나 아니면 포지션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선? 지금 이선이고 월드컵 그러니까 평가전에 발탁이 되면서 월드컵에 갈 가능성이 좀 높은 나상호 선수보다 지금 이강인이 폼이 안 좋느냐.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팬들이 좀 얘기하는 게 많죠. 난 나상호랑 비교하기는 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완전 왜냐면 다른 포지션이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뭐 공미에 설 수 있는 선수라고 봤을 때 근데 이동경이 예전에 뽑혔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이동경이 지금 샬케에서 아예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대표팀에 뽑히지도 못했어요. 네. 부상도 있고 해서. 음. 그러면 이동경이랑 진짜 비슷하지 사실. 이동경이랑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왼발에 완전 똑같아요. 왼발에 공미 자리에 그 자리 자체는 완전히 딱 겹치기 동일하지. 때문에 겹치지. 예를 들어서 둘 다 데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둘을. 왜냐면 안 그래도 대표팀에 권창훈, 이재성 왼발잡이들 중앙에 뛸 수 있는 자원들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동경, 이강인 작년 시즌 기준으로는 많이 못 뛴 선수들.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 갈 수 있는데 그건 역시 경기를 많이 뛴 선수가 갈 확률이 있고 유리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재성은 부상을 안 당한다면 무조건. 언터처블이라고 봐. 왜냐하면 이재성이 가져다준 중원에서 압박 능력은 다른 선수들이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재성은 논외. 거기는 무조건 퍼스트 픽. 그러면 나상호는 다른 포지션이니까 뺍시다. 어쩔 수 없이 권창훈 선수가 남는데
지금 우리가 곽정순을 하는 마당에 이제 권창훈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근데 권창훈을 저는 오른쪽 윙으로 일단은 분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거가 네, 이제 네. 문제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 권창훈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앙에서보다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근데 무조건 벤투가 권창훈을 오른쪽에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투 머릿속에는 권창훈이 공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윙으로 우측 생각을 사이드 하는 것 자원으로 같아. 보는 것 같아. 하지만 가운데도 쓸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강인은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 오른쪽 사이드에 이강인을 벤투 감독이 쓸 것인가? 중앙에 쓰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과 별개로 팬들은 권창훈 선수의 폼이 사실 요즘에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거기다 뽑아야 되는 게 아니냐, 권창훈보다 이강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벤투 감독이 뽑고 안 뽑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응당 맞다인가, 아니면 가능성과 별개로 모르겠다인가, 아니면 그래도 권창훈이 대표팀에서 조금 더 오래 뛰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오래 뛴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저는 10월, 직전의 폼이 중요하다. 9월에서부터 10월.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이죠. 네. 두 달.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에서 한 달 반에 두 달 그치. 사이에 퍼포먼스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둘 다 데려갈 확률도 있어요. 수도 제가,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완전히 또 똑같은 자리는 다르죠.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리가 아니기 조금 때문에. 달라. 그리고 스타일도 달라. 달라. 네.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수비력을 좀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상대 팀들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이 뭔가 점점 세지고 있는 그 느낌이고. 느낌이 솔직히 처음에 조 편성됐을 때 그때 좋아했는데 왜 왜 좋아했는데? 그런 줄 알아? 일본이 그 조에 들어가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당연히 좀 나은 낫다야지. 거지. 거기 스페인 독일이잖아. 근데 그래. 막상 리그가 시작되니까 뭐야, 얘도 가나였어? 얘도 우루과이였어? 그리고 자꾸 데려온단 말이야. 그래. 가나가. 아니, 그리고 다윈 누네즈가 1억 유로 찍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다 머리 받아버리고. 뭔가 다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약간 쫄리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비력이, 공격수는 당연히 공격력으로 체크가 되지만 공격력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수비력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 생각해. 월드컵 우리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수비에 대한 이 선수의 적극성, 또 어떤 마인드, 습관이에요 이게 수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격하는 선수들이 처음에 왜 유럽 가서 수비를 못하냐면 어렸을 때 수비를 안 시켜. 이 안 선수한테. 시키지. 맞아. 내려오지 말라 그래. 거기서 박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수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마인드도 좀 장착이 안 돼. 마인드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하고. 권창훈 선수 처음에 디종 갔을 때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 오른쪽에서 내려와서 디종도 약팀이니까 풀백, 사이드백 옆에서 수비해야 커버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요만큼 느리는 거야, 감독 입장에서는. 왜 이걸 빨리 못 도냐. 근데 이제 그게 습관화 되니까 결국 프라이브르크까지 갈 수 있었던 건데, 그 시간이 굉장히 몇 년, 1,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권창훈도. 부상도 있었고. 그치.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강인의 수비 적극성과 권창훈의 수비 적극성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감독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그런 느낌에서 아까 영주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수비적인 마인드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다라는 거는 이성인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일 수 있겠네요. 그건 플러스야. 그건 대표팀이랑 완전 연결되는 플러스 요소 거죠. 한 왜냐면 번에. 수비를 잘 못하는 2선 이하의 자원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벤투성의 그런 선수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죠.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 수비를 잘하는 공격수는 거의 없어요. 사실 많진 않아요.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은. 근데 그래도 그럼 적극적이냐, 뭐 이런 거. 저는 두 선수의 단순히 활동량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권창훈 선수의 우위라고 봤거든요. 네. 뛰는 거는 권창훈은 진짜 많이 뛰니까. 많이 뛰어요. 대단히 많이 뛰는 선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한 거를 살짝 끌고 오면 이 두 선수가 출전하는 빈도나 뭐 경기력적인 그런 게 좀 공격력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로 얘기한 그런 수비력. 근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수비력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될 게,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특출난 무기가 하나 있느냐. 이걸 고려하면 저는 이강인이거든요. 그럼 킥이 있죠, 이거. 그치, 이강인 확실한 킥이 데드볼이 있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데드볼을 활용할 만한 선수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 슈팅 거리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딱 그거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프리킥이 났어. 일단 손흥민이 1번 키커로 나가겠죠. 근데 거기서 변주를 준다 치면은 권창훈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강인을 그 자리에 세울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의외로 답은 좀 간단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데드볼 쪽에서는 이강인이 우위가 있죠. 근데 네. 벤투의 우리가 생각을 모르고, 벤투가 정말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선수를 데려간다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벤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벤투 감독이 이강인과 권창훈의 어떤 비교 우위를 쭉 봤을 때, 나는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에 가려면 지금 이 권창훈의 자리와 뒤집는 것보다 아까
환영이 얘기했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 누군가의 어떤 그 빈 공간이 결혼이 생겨서 생겼을 그러니까 때. 그 얘기인즉슨 바꿔 말하면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선택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제가 이때까지 네. 말한 건 다 벤투 입장에서 말한 그래. 거예요. 벤투를 그동안 4년간 본 결과를 토대로 굉장히 말한 오랫동안 봐왔기 그리고 때문에. 벤투는 그 이전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이나 다른 팀에서 감독할 때도 본인 철학이나 고집이 굉장히 센 잘 바꾸지 않는 분이었어요. 타입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창훈 선수는 이동준이랑 경쟁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황희찬 오른쪽, 예. 손흥민 왼쪽으로 본다면 거기가 퍼스트 픽이죠. 네, 그러면 나상호, 뭐 이동준, 권창훈 중에 셋 다 데려갈 수도 있어요. 엔트리가 26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명을 탈락시킬 수도 있다면 오른쪽에서 탈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정우영이라는 카드가 그렇지. 중앙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맞아. 정우영도 사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강인이랑 한 3분의 1 좀 정도는 겹칠 수 있어. 겹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겹칠 수 있어. 정우영은 유틸리티성이 있기 때문에 앞, 옆, 가운데 되죠. 다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들어오면 결국 거기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동경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동경, 이강인 둘 다 데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데려갈 것 같잖아요. 한 명은 왠지 느낌이. 그렇지. 그럼 결국 뛰는 선수를 데려갈 텐데 물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9월, 10월에 또 권창훈의 폼이 쫙 올라와. 그러면 나는 권창훈이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쵸.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 뽑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뽑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건데 뭐 김천이 지금 안 좋죠 상황이 그렇게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해서 아마 선수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보세요. 연말 시상식 최근 이경규 바로 8, 9, 10, 11월에 잘하는 중요해. 사람이 12월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월드컵은 더 심해. 왜냐면 심하지. 그거는 가서 뛰는 거기 때문에. 황미친 선수는 못 막아. 예, 예. 아니 전반기 때 미쳤어. 근데 후반기 때 그냥 잠잠해. 그럼 약간 고민을 하겠지. 근데 전반기 때 별로였다가 후반기에 갑자기 빵 잘하면은 데려가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버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9월 10월에 무슨 일이 이 축구계에서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어쨌든 그때 또 A매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예. 아무리 감독이 딱딱한 벤투여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규성이 월드컵에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한지 우리는 얼마 되지 그래 되지 않았어요. 않아. 예전에 이런 느낌 아니었어 조규성. 왜냐면 그때는 오세훈이 조금 더 몸이 어, 좋았거든. 그랬지. 그냥 한번 뽑아봤다. 그래. 많이는 뛰네? 근데 골을 넣네? 뭐야 결정력이 있는 선수였어? 이렇게 많은 골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론은 황의조보다 조규성이야. 솔직히 이제는 거의 동등하게 올라왔어요. 그거야. 상대에 따라서 조규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 갔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라면 황의조, 메인, 백업 조규성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런 상대한테는 오히려 조규성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아졌어. 그 이미지가 걸리는데 얼마 안 됐다니까? 몇 달 안 됐어 이런 이미지를 찾는데 몇 경기 안 했는데 우리는 안 거지. 벤투도 안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규성 선수가 기회를 잡은 그치, 거긴 잡은 해요. 거예요. 본인이 잘했으니까. 그러면 나왔을 때 잘했어. 너무 잘했거든. 근데 A매치는 띄엄띄엄 있잖아. 그치. 근데 소속팀 경기는 지금 매주 있고. 뭐 한 열 몇 경기, 15경기는 더 뛸 거 아니야. 지금 네. 월드컵 전까지 한 13, 4경기 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선수든 풀 안에만 있다면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강인은 풀 안에 있는 선수고. 있는 선수고.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든 어떤 선수든 월드컵의 마지막에 가는 그 자리들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폼 좋은 선수 못 이깁니다. 근데 특히나 그 풀 안에 있는 선수 중에서 이강인이 또 아주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지금까지 뽑지 않았기 때문에 안 뽑는다가 아니라 데려갈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어쨌든 좀 유니크한 선수야. 되게 유니크한 선수예요. 지금 축구에 많이 없는 스타일의 선수고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강인이랑 비슷한 게 이 이동경이 있습니다만 둘이 또 약간 결이 다른 것도 있잖아. 스타일은 알지. 그냥 그 확실히 자리랑 그래, 자리는 완전히 똑같은 그렇지. 거지. 그래서 이강인은 데려가 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해. 좋은 폼을 유지해 준다면. 이강인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권창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강인하고 권창훈만 비교하면. 둘 중엔 권창훈이 더 네, 높다. 권창훈이 더 저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중에선 생각해요. 권창훈이 더 높다고 네. 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선 라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선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죠. 굉장히 멀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벤투 감독이 요 위치에서 요 선수의 요걸 원해. 요거에 맞는 선수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감독이 네. 입맛대로 그래.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월드컵 직전의 폼. 그게 제일 중요하긴 제일 한데 중요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감독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선에 뭐 덕현이가
왼쪽, 중앙, 오른쪽 다 쓸 수 있어도 난 덕현이가 오른쪽에서만 뛰는 게 좋아. 그렇지. 그러면 이 오른쪽 라인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감독 입맛이지.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가야 되는데 왜 얘가 뽑혔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렇지. 들어요. 우리 생각이랑 감독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랑 좀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26명 되면서 더 폭이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왜냐면 더블 어려워졌어. 스쿼드를 데려가는 거잖아. 23명이면 그치. 골키퍼 3명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다 3명을 추가하려니까 오히려 더 손해보는 선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득보는 선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필드열 이렇게 하고 나서 골키퍼 3명 그래. 하고 이제 26이니까 또 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다행이고, 왜냐면 작년에 불안불안한 시즌이었으니까. 근데 올해 몸도 올라온 것 같고 마인드셋도 더 좋은 느낌이고 퍼포먼스도 좋으니까 비록 되게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폼을 유지해서 본인 커리어도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돼서 월드컵에 나간다면 그거대로 또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좋은 거니까 예, 그걸 꼭 함께 해주고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니까 네. 초반에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요 기세를 좀 길게 가져갔어요. 그래, 쭉 가서 좋은 성적 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마요르카 담당이나요? 저 다음 라운드도 제가 합니다. 마요르카 갔다 온 걸로 계속 가고 있어. 바르셀로나 마요르카 갔다 왔거든요. 그때 바르셀로나 마요르카를 지금 2라운드 연속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라가가 1부였다면 말라가도 지지 않았을까? 너 바리 뮤넨도 갔다, 뮤넨도 같이 왔잖아. 아 근데 분데스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와, 근데 나 이거 되게 많이 먹었어. 나도 많이 바닥이 보이는데. 엄청 먹었어. 예, 그리고 형 이거 하나 더 깠죠? 2개 깠어. 하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드신 건 영주 형입니다. 나 저거 많이 먹었어. 예. 야 여기 프로틴도 7g 들었대. 그래, 이거 형 또 이제 팔창이거든. 네. 그럼 고기 느낌 내는 거지. 헬창이 몸이 이렇냐? 예. 왜? 몸 좋아. 두부의 차. 아니 허벅지가 이만해 지금. 근데 이거 저 뭐야, 쿠팡에서 살 수 있대요. 영주 형이 이제 또 쿠팡으로 가셨기 때문에. 잭 링크스. 그렇네. 그래, 형. 이거 형 딱 들고 와서 쿠팡 겁니다 이러면서 들어가. 그래. 쿠팡건 아니잖아. 그치. 무슨 소리 들어? 이거 쿠팡 겁니다 하면. 아니 잭 링크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니 이거 중계 중에 왜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거 쿠팡에서 팔거든요. 이러는 거지. 쿠팡에서 판 게 한두 개가요, 이거? 네. 뭐 이강인 화이팅 스레는 어떻게 해요? 바모스죠. 아 바모스? 네, 바모스죠. 바모스 쓸 때마다 왠지 얘가 모르게 생각나지. 굴욕적인 느낌. 얘 왜 때문에 그런 짜증나지. 느낌이야? 뭔가 좀 그래요. 왜? 네 가랑이 때문에?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이야. 나도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그치. 하기 좀 싫어. 있어, 그런 바모스 거. 막 다른 단어. 아 그럼 이제 약간 북부에서 근데 스페인 전역으로 따지면 이제 아니모라는 얘기를 아니모? 하거든요. 그 약간 화이팅. 아니 뭐 좋다. 세골 해보자. 바모스 지겹다. 그래. 그래. 네, 자 그럼 이강인 아니모. 이모.